포스코 홀딩스가 지금 1.5조 의 풋옵션 관련 내용. 요 회사 이 교환사채, 그 전환사채랑 비슷한 성격이에요. 예,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, 이제 주식으로 전환하든가 아니면 채권으로 회사채를 들고 있다가 만기 때 이제 다시 현찰로 받거나 뭐 이렇게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메자닌 성격. 그래서 교환사채 요 내용이 최근에 공시에 올라와 있더라고요. 보는데 금액이 지금 1조 4천억. 이게 유로화이기 때문에 약간 변동성이 있어서 뉴스에서는 1.5조라고 나와 있었습니다. 이 교환사채는 이제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고, 등록되어 있고, 이 돈을 누가 빌려줬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공시에 안 나와 있습니다. 예, 공시에 안 나와 있고, 그리고 이 교환사채 쭉 내용을 보시면은 마이너스 쿠폰 금리 마이너스 0.7% 만기 이자가 돈 빌려줬는데 100만 원을 포스코 홀딩스에다가 돈 빌려줬는데 나중에 만기에 뭐 93만 원만 받겠다. 뭐 이런 마이너스 금리예요. 이런 마이너스 쿠폰 금리는 정말 장에서 보기 힘들다. 예전에 LS 전선인가? 거기서도 마이너스 쿠폰 금리를 발행한 적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주식으로 전환 안 하고 1%대 금리로 맞춰가지고 엑시트를 한 내용이 있어요. 근데 그 예전에 LS 전선 그쪽에서 발행한 그 마이너스 쿠폰 금리 같은 경우에서는 빌려준 돈 금액이 포스코 홀딩스보다 훨씬 작아요. 한 300억 정도. 예, 근데 이제 포스코 홀딩스에서 지금 교환사채를 발행한 금액이 1조가 넘어버리기 때문에 1%짜리 금리로 엑시트 한다. 예, 그러면 이 돈 빌려준 사람이 너무 손실인데요. 예, 지금 현재 이 돈을 빌려준 지가 한 4년 정도 되었거든요. 4년 아니고 볼게요.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그 정도 빌려줬는데 1%, 2% 금리로 엑시트를 한다? 이러면 너무 손실일 것 같은데, 예, 포스코. 저도 이 내용을 원래 대형주는 공시를 잘 안 보잖아요.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.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포스코 홀딩스를 보다가 최근에 요 전환가액 조정 내용이 있더라고요. 그리고 요거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. 여기 밑에 보시면은 21년도에 돈을 교환사채를 발행해 줬거든요. 21년, 22년, 23년, 24년, 지금 3년째 지금 요 돈을 1조 4천억을 지금 빌려줬는데 마이너스 쿠폰 금리, 마이너스 금리로 지금 돈을 빌려줬어요. 근데 이 회사의 성장성이 없다, 미래 전망이 별로다라고 생각을 해서 중간에 이제 엑시트를 할 수가 있어요. 이제 보호예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엑시트를 2026년 9월 1일 이 사이에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. 근데 이 1조 4천억이나 빌려줬는데 1% 이자로 이 이자만 먹고 엑시트 하기에는 그 빌려준 사람들이 너무 손실이지 않을까, 예, 라고 생각이 듭니다. 요 이제 그 교환사채를 주관해준 회사가 유명한 이제 요 세력이죠. 모간, JP 모간. 그 다음에 이거 홍콩 회사인가요? HSBC. 그 다음에 BNP. 뭐 요렇게 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보통은 이런 교환사채를 발행해주고 나면은 이 밑에 무슨 뭐 투자조합, 뭐뭐 인베스트먼트, 무슨 은행, 무슨 증권 막 해갖고 여러 사람들의 돈을 모아가지고 1조 4천억 원을 이제 발행하게 되었다라고 나오는데 한 명도 안 나와 있어요. 예, 한 명도 안 나와 있다. 예.
그래서 그래서 조금 이상한 점이 좀 있다. 그리고 이 1조 4천억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식으로 전환해서 차익 거래를 하지 않을까. 지금 교환 사채권이잖아요. 이제 이 사채업자가 1조 4천억 원을 포스코에다가 주고 사채권자는 회사채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.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포스코 홀딩스 주가가 올라갈 것 같잖아요. 그러면은 이 사채권자가 포스코 홀딩스 주식으로 들고 있던 회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전환을 해가지고 이제 차익 거래를 하는 거죠. 주식으로 가지고 있던 주식을 상장시켜가지고 상장시킬 때는 잠깐 주가가 내려갈 수도 있어요. 이 금액이 들어오게 되니까 주식수가 많아지다 보니까.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주가 뛰어서 이제 100% 200% 차익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그 뉴스, 풋옵션 이 뉴스가 나왔던 이 뉴스가 있는데 요 뉴스인데 요 밑에 보시면은 요 포스코 1.5조 EB, CB 뭐 다 똑같아요. EB 이제 뭐 만기 돌아온다. 요 뉴스가 이제 8월 14일이잖아요. 풋옵션 가능성. 이 뉴스가 나왔을 때가 포스코 홀딩스 저점 32만 원이었다. 이러면서 이제 개미들한테 겁을 준 거죠. 1.4조, 1조, 1.5조 요 돈이 풋옵션 되면은 우선은 현금이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악재라고 볼 수 있거든요. 그러면서 약간 겁을 줬는데 그때가 포스코 홀딩스 저점이었다. 여기 나오네요. 이런 쿠폰 금리가 나오는 경우가 제로 쿠폰이나 이런 마이너스 금리가 나오는 게 굉장히 드문데 요 보시면은 21년도에 LS 전선이 300억 원 규모의 교환 사채를 이제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한 적이 있었어요. 결국에는 이제 1% 만기 수익률로 책정해가지고 풋옵션을 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쭉 내용 보시면은 그래서 예전에 뭐 이런 내용도 있었다. 드문 경우지만은 이렇게 풋옵션을 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포스코 미래가 장밋빛 미래 베팅했던 투자자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포스코 주가가 안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풋옵션을 해서 엑시트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무섭게 기사가 끝났어요. 이때가 저점이었다. 8월 14일. 포스코 홀딩스 요때 8월 14일 요때가 저점이었다.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고 또 특이한 게 보통 한국 시장에서 돈을 많이 빌리는데 보시면은 여기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잖아요. 막 이제 보는데 뉴스를 좀 찾아봤어요. 보는데 포스코 세무조사 결과 나오나 최정우 회장은 싱가포르행. 올 상반기에 이제 그 포스코 홀딩스 회장님이 바뀌셨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이 회장 바뀌기 전에 최정우 님이 도피성으로 이제 막 경쟁을 하게 되니까 이 사람이 회사 돈을 제대로 썼는지 이런 세무조사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회피성으로 출장을 떠났어요. 근데 어디로 갔냐라면 싱가포르로 갔대요. 싱가포르 증권거래소. 여기서 이제 1.5조 원짜리 사채가 나왔던 곳인데 이분이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도피성으로 싱가포르로 갔다
그러면은 이제 싱가포르로 가면 뭐 내용이 있어야 하잖아요. 근데 이제 목적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고 그냥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IR 차원이었다. 오래전에 예정된 일정이었다. 이러면서 아무런 일정을 언론에다가 얘기하지 않았대요. 예, 그리고 이분이 그 회장이 바뀌는 그 시점에 계열사 대표도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계열사 대표, 이제 포스코 하청받은 그런 계열사 있잖아요. 그런 대표도 6명이나 된대요. 이 사람들 중에 100억 원대 자사주 파티에서 최 회장과 함께 두둑히 제 몫을 챙겼다라는 비판을 받는 인물들이 많다.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이제 만기를 앞두고, 예, 앞으로 이제 더 못해 먹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, 예, 그래서 이 사모펀드를 발행해가지고 싱가포르에다가 비자금을 조성한 게 그런 생각이 그냥 한번 들었습니다. 아닐 수도 있는데, 예, 그리고 가면은 이런 그 회장 바뀌는 시점에 포스코 홀딩스에서 막 뉴스가 많이 나왔잖아요. 그때 뭐 황제 출장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이분에 대해서 이제 안 좋은 그런 돈을 한부대로 썼다라는 뉴스들이 많이 나왔었는데,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두 번 다시 연임을 못 하겠네. 포스코 홀딩스 연임을 못 하겠다. 그거를 이제 인식하시고, 예, 미리 이런 비자금들을 요런 데다가 조성해 놓은 게 아닐까. 교환 사채라 하는데 사모펀드예요. 사모펀드. 성격이 사모펀드입니다. 나와 있어요. 볼까요? 한번. 전자공시에 볼게요. 교환사채 여기 보면은 교환사채 해가지고 좀 거리감이 있어 보이는데, 성격이 사모, 사채 발행 방법, 사모펀드입니다. 사모펀드. 그래서 우리 이제 우공이산을 통해서 사모펀드의 성격을 많이 알게 되었잖아요. 사모펀드는 가입자가 누군지 밝힐 수가 없다. 안 나온다. 예, 그래서 정치인들이 많이 가입을 하는 곳이다. 이걸 알게 되었는데, 이 교환사채 1.4조짜리도 예, 사모펀드 성격입니다. 그래서 최정우님을 비롯해서 계열사 6명 그분들이랑 같이 비자금을 조성해서 이런 사모펀드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. 예.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내용이 있었다.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해봤어요. 예. 할 거면은 예. 예. 맞죠. 이제 싱가포르에 출장을 가면 출장 간다라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하는데, 싱가포르에 무슨 뭐 리튬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, 싱가포르는 금융의 나라잖아요. 금융의 나라고, 여기 이제 1.5조짜리 사모펀드도 있고, 네. 그리고 가면은 싱가포르 가면은 이런 임기를 지금 몇 달 안 납두고 싱가포르를 갔는데 회사 자금 조달하러 갔으면은 이렇게 적었을 건데, 정확하게 목적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알리지 않고 이번에도 무슨 사건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걸 또 기사에 나와 있었어요. 아무런 뭐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가니까 이 기사에서도 이 김두용 기자님도 의심을 하셨어요. 이번에도 무슨 사건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. 예. 그러면서 이 비리에 대해서 계열사 6명이랑 100억 원대 자사주 파티를 해서 이제 최 회장과 함께 두둑히 제 몫을 챙겼다라는 비판을 받는 인물들이 많다. 예,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IR 차원이고 이미 오래전에 예정된 일정이다 라면서 아무런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. 그래서 이분도 의심 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기사를 쓰신 게 아닐까
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그 의심의 그 바탕이 이런 부분이 아닐까.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, 상장되어 있는 교환사채 1.5조짜리 이런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이 기사 가볼게요. 요거 요렇게. 그래서 이제 포스코 홀딩스도 이런 사채가 하여튼 엮여져 있다. 포스코 홀딩스도 생각보다 되게 회사가 건전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비리가 많은 곳인 것 같습니다. 우선은 직원들이 애사심으로, 거기는 이제 포항 시민들, 이번에 이제 대한고래전 앞두고도 포항 시민들이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을 선정해달라고 막 얘기를 한 것처럼 포항 시민들이 그 자기 지역에 있는 기업에 대한 자긍심과 그 다음에 그런 그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. 열심히 일하고 자긍심이 엄청 높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포스코 홀딩스 약 하여튼 1.5조짜리 정말 대규모의 몇천억이 아니에요. 조짜리 사채 사모펀드가 엮여져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악재 뉴스가 나왔을 때가 항상 저점이더라고요. 이 눌림목이 다시 여기까지 오기는 어렵지 않을까. 이때쯤에 박순영님 작가님께서도 5023을 통해서 쇼츠에서 지금이 기회라고 사라고 막 그런 쇼츠도 올리셨거든요. 하여튼 그분이 이런 내용을 모를 리는 없을 것 같고, 그래서 이제 좀 포스코 홀딩스도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. 이제